네, 안녕하십니까. 돈이돈이 자산관리사 김종필입니다. 오늘은 그 사모펀드의 일종인 벤처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먼저 그 벤처펀드를 아시기 전에 이 벤처의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벤처펀드는 이제 제가 사모펀드의 일환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면은 이 정보의 어떤 제공이라던가 비대칭성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요. 또한 개인들의 어떤 가입 금액이 제한이 돼 있고, 그 제한이라는 말은 이제 미니멈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여가 좀 어렵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최근에 이 벤처 펀드를 재간접 펀드 형태로 담고 있는 공모 펀드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벤처 펀드의 시장을 좀 이해하시면은 그러한 공모 펀드를 이용해서도 이 벤처 펀드를 일부를 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벤처 펀드는 말 그대로 뭐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상장하기 전에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상장하고 나서 기업의 주가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크지만은 상장하기 전에 투자를 한 기업들의 주가는 만약에 제대로 잘 기업이 운영돼서 상장하게 되면은 어떤 기업의 가치로만 평가받는 것이 가장 그 크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벤처 펀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. 개인들한테는요.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정부가 이 벤처 펀드를 실제로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사회가 자꾸만 이제 양극화되고 있고 또 이 실업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경기에 어떤 큰 그 좋지 않은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거기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실업률이 더욱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이 벤처 관련된 기업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장의 동향을 좀 더 잘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그 2019년 뭐 한 2018년 19년까지 자료를 보시면은요. 기업이 이렇게 IPO 즉 상장하게 됐었을 때 이 벤처 투자를 받은 그 기업들의 수가요 이미 50%가 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벤처 펀드가 정말 많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요. 또 누적적으로 보시면은 약 4천 개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9조 5천억 정도를 이 벤처 캐피탈로 지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장이 공모 펀드를 압도하고 있는 거죠. 점점 더 많이 이렇게 벤처 시장으로요. 이거는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어떤 지원적인 문제, 지원적인 부분들 또한 개인들 역시 좀 더 이렇게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어떠한 대안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을 때 이 벤처 펀드가 아주 좋은 대안 투자적인 방법이 되었다는 거죠. 2008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쭉 이 벤처 펀드와 관련된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 투자 금액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. 보시면은 이 정부의 벤처 기업 및 벤처 투자의 지원 정책으로 보시면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뭐보다 안정적이냐? 보시면은 이 코스피 같은 우리의 대표적인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아주 좋을 때도 있지만은 아주 나쁠 때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이 등락률이 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. 이렇게 보시다시피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안적인 투자로 이 벤처 펀드를 찾고 있죠.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장하기 전에 이 회사들을 잡아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만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. 그래서 벤처 펀드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. 보시면은
이 벤처 펀드의 만약에 어떤 상품단의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은요, 시리즈 A라는 단어, 시리즈 BC, 이 프리 IPO라는 한 4개 정도의 어떤 단계의 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, 이런 내용을 봅니다.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,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리즈 A는 아주 초창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시작 단계. 그 다음에 시리즈 BC는 그 시작 단계 기업에서 조금 더 매출액이 형성되고 그 매출액들이 좀 더 검증이 되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상장 직전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, 이런 것들이 주로 벤처 펀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보시면은 정부가 이렇게 주도한 벤처 투자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데, 어떤 인센티브냐, 만약에 내가 투자한 돈이 손실이 났었을 때는요, 정부의 돈에서 먼저 손실을 충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투자한 것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10% 정도 손해가 나더라도 저희가 개인들이 투자한 것들은 사실 손실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요 손실 부분을 기업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, 대신 메꿔주기 때문에.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. 근데 다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. 이런 펀드도 있다,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거는, 이러한 벤처 펀드는 신탁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고, 신탁이란 말은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거거든요. 신탁이란 비이크를 씌워서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들이 뭐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, 뭐 삼성증권, 대신증권, 하나대투증권, 뭐 여러 가지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한다.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가, 우리가 왜 은행 가서 증권사 가서 뭔가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드시잖아요. 사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수수료만 더 내는 개념이긴 하지만, 뭐 그래서 신탁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. 또는 실제로 조합으로 직접 투자하실 수는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 수수료를 덜 내게 되시죠. 근데 그런 펀드는 아주 적고요.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또 취급할 수 있는 어떤 그 유통 구조와 실제로 그걸 알고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, 이 신탁을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벤처 펀드, 이 요즘 정말 핫 이슈처럼 뜨고 있는 조국 펀드, 뭐 이렇게 사모 펀드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로 말씀드렸고요. 제가 다음에는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내용이 좋으셨다면, 여러분 잘 아시죠?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